정혜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책을 들었다. 68세, 퇴직 후 3년째 이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삶의 유일한 낙이 됐다. 혜원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사서 박수진이 웃으며 인사했다. 젊은 직원이지만 항상 어르신들을 공손하게 대했다. 집에 있어봤자 텔레비전만 보는데 뭐. 여기가 낫지. 혜원은 답하며 카운터로 걸어갔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11월 초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혜원은 스웨터 안에 내복을 입고 왔다. 요즘은 감기라도 걸리면 회복이 더뎠다. 선생님, 주말 동안 쌓인 반납책들 좀 정리해 주실래요? 그래야지. 그것도 내일이니까. 혜원은 반납함으로 향했다. 허리를 굽히는 게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하면 괜찮았다. 책을 한 권씩 꺼내며 바코드를 찍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다던데 그래도 종이책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 다행이었다.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손에 낡은 책 한 권이 잡혔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함부로 다루는 것 같았다. 혜원은 돋보기를 꺼내 책을 자세히 보았다. 표지에 손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별을 읽는 마음. 아, 이 글씨체. 혜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그는 서둘러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 모서리, 연필로 쓴 작은 글씨가 보였다. 윤명주. 혜원은 그 자리에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명주.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40년. 아니, 정확히는 42년 전 이름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혜원은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나이 먹으니 이래. 물 좀 드릴까요? 아니, 됐어. 잠깐 앉아있으면 괜찮아. 수진이 돌아가자 혜원은 다시 책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1982년 봄. 혜원은 30살의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다. 그때는 젊었다. 머리카락도 까맣고 허리도 곧았다. 그의 명주가 전학을 왔다. 16살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떠들 때도 명주는 혼자 시집을 읽었다. 윤명주, 요즘 무슨 책 읽니? 윤동주 시집이요, 선생님. 오, 좋은 시인이지. 선생님도 좋아해.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다. 명주는 방과 후에도 혜원의 연구실을 찾았다. 책을 빌려가고 시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이 시에서 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희망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지. 내 생각은?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명주의 대답에 혜원은 가슴이 뛰었다. 16살 소녀의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다. 계절이 바뀌고 명주는 졸업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방학 때마다 혜원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 요즘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 보여줄래? 명주가 건넨 노트에는 서툴지만 진실한 시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별을 읽는 마음이었다. 이 시 참 좋구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혜원도 느꼈고 명주도 알았다. 하지만 시대가 달랐다. 1980년대 스승과 제자의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21살이 된 명주가 어느 날 고백했다. 혜원은 피했다.
명주야, 그런 말하면 안 돼. 나는 너의 선생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국 명주의 부모가 알게 됐다. 그들은 격분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린 제자를 꼬드기다니. 아닙니다. 저는 당장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명주는 부모 손에 이끌려 부산으로 떠났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설쳤다. 명주의 이름이 적힌 그 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 어제보다 더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다. 응, 집에서 잠이 안 와서.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든다니까. 혜원은 어제 그 책을 챙겨 카운터에 놓았다. 혹시나 해서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싸왔다. 아, 선생님. 오늘 책 복원 담당자 오시는 날이에요. 복원 담당자?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낡은 책들 상태 확인하고 복원 계획 세우시거든요. 혜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 책의 출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몇 시에 오시는데? 보통 10시쯤이요. 지금 9시 반이니까 곧 오실 거예요. 혜원은 열람실에 앉아 시계를 보며 기다렸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10시 5분 도서관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다. 아, 도윤 씨 오셨네요.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수진 씨. 오늘 확인할 책들 맞나요? 네, 저쪽에 쌓아놨어요. 그런데 특별히 봐주셔야 할 책이 하나 있어요. 수진이 혜원이 가져온 책을 가리켰다. 도윤이 다가와 책을 들었다. 와, 이거 정말 낡았네요. 언제 반납된 거예요? 그저께요. 혜원 선생님이 발견하셨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려 혜원을 보았다. 혜원도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책 복원 전문가 이도윤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여기서 자원봉사하는 정혜원이에요. 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시 책을 살폈다. 표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더니 첫 페이지를 봤다.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변했다. 이 글씨. 혜원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왜 그래요? 이 이름. 윤명주. 도윤이 혜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어머니 이름인데요. 혜원은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요? 네. 제 어머니 이름이 윤명주거든요. 그런데 이 글씨체도 어머니 글씨 같아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쓴 편지 사진이었다. 글씨체가 똑같았다. 혜원은 말문이 막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원은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놀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머니 아세요?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글쎄, 오래전 이야기라서. 오래전이요? 그래.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같네. 도윤은 책을 다시 살폈다. 뒷장을 넘기더니 메모를 발견했다. 어머니 글씨 맞네요. 여기 혜원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혜원의 손이 떨렸다. 이제 숨길 수가 없었다. 도윤 씨, 혹시 어머니가 이 책을 어디서 기증하신 건지 아나요? 기증이요? 아,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집 정리하면서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하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
네.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받고 계세요. 벌써 2년째예요. 혜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명주가 아프다니.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요즘은 거의 병원과 집만 오가세요. 혜원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도윤 씨, 실은 나는 어머니를 알아요. 아주 오래전에.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내가 어머니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 아, 그래서 혜원 선생님이라고 쓰신 거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다시 보았다. 어머니가 가끔 얘기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정말 좋으셨다고. 그분 덕분에 문학을 좋아하게 됐다고. 혜원은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다. 그랬구나. 근데 선생님, 어머니가 이 책을 기증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의 흔적이 남은 책이라고 하셨어요.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그 사람이세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가끔 그 시절 얘기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셨는데 도윤은 책을 조심스럽게 혜원에게 건넸다. 선생님, 이 책 가지세요. 아니야, 이건 도서관 책이잖아.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기증할게요. 이 책은 선생님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고맙네. 도윤이 명함을 꺼냈다. 선생님, 제 연락처예요. 혹시 어머니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혜원은 명함을 받으며 망설였다. 만나도 될까?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외로워하세요. 혜원은 명함을 꼭 쥐었다. 고맙네, 도윤 씨. 천만에요, 선생님. 연락 주세요. 도윤은 다른 책들을 확인하고 도서관을 나갔다. 혜원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명주가 아프다. 투석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 혜원은 책을 가슴에 안았다. 42년 만에 다시 연결된 인연이었다. 명주야, 이제라도 만날 수 있을까?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그날 저녁 혜원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했다. 책상 앞에 앉아 명주의 책을 펼쳤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밑줄 쳐진 구절들이 보였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혜원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눈물이 계속 났다.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어딘가에 명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1982년 혜원은 30살이었다. 아직 결혼 전이었다. 교사 생활 3년 차 열정으로 가득했다. 명주가 전학 온 날을 기억했다. 교무실로 인사하러 왔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으로 전학 온 윤명주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혜원은 그녀를 보며 느꼈다. 이 학생은 특별하다. 수업 시간 명주는 항상 집중했다. 다른 학생들이 졸거나 딴짓할 때도 명주는 칠판만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혜원이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때 명주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 외로움 아닐까요? 외로움? 네. 혼자라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한 거요. 혜원은 놀랐다.
16살 학생이 이런 해석을 할 줄이야. 잘 봤어, 명주야. 맞아. 그 후로 명주는 자주 질문했다. 수업 후에도 남아서 물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앉아봐. 설명해 줄게. 둘은 방과 후 연구실에서 자주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문학 이야기였다.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번졌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어요? 글쎄, 책이 좋아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좋고,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선택이야. 명주는 졸업 후에도 방학 때마다 학교를 찾았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회원을 잊지 않았다. 선생님, 대학 문예반에 들어갔어요. 잘했어. 내 글 재능 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쓴 시 좀 봐주실래요? 명주가 건넨 노트엔 서툰 시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순간 혜원은 깨달았다. 자신이 명주를 단순한 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스스로를 경계했다. 안 돼. 나는 선생이고 저 애는 제자야. 그런데 명주는 달랐다. 21살이 되던 해봄, 그녀가 고백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남자로서요. 혜원은 당황했다. 명주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제 마음인데요. 나는 너보다 14살이나 많아. 그리고 나는 내 선생이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명주는 눈물을 흘렸다. 혜원도 마음이 아팠다. 명주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선생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명주의 부모가 알게 됐다. 누군가 소문을 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자를 유혹하다니. 명주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고함을 질렀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딸이 선생 때문에 밤마다 운다고. 교장이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당장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명주는 부모 손에 이끌려 부산으로 내려갔다. 친척 집에 맡겨졌다고 했다. 혜원은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석 달 후 명주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선생님 미안해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선생님을 잊으려고 노력할게요. 선생님도 저를 잊어주세요. 행복하세요. 혜원은 그 편지를 읽고 며칠을 울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혜원은 몇 년간 명주를 잊으려 애썼다. 5년 후 혜원은 중매로 결혼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항상 명주가 있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혜원은 홀로 남았다. 아들은 미국에서 일했다. 1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했다. 외로웠다. 그래서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 사이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리고 어제 명주의 이름을 다시 발견했다. 혜원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책상으로 가서 도윤의 명함을 꺼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둬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다. 명주는 지금 결혼했을까? 아이도 있을까? 도윤이 아들이면 분명 가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타나면 그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었다. 별이 보였다. 별을 읽는 마음. 명주가 쓴 시 제목이었다. 그 시에서 명주는 말했다. 별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닿는다. 혜원은 결심했다. 내일 도윤에게 연락하리라.
42년 만이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고 서로를 기억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혜원은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명주야,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다. 젊은 시절 명주와 함께 걷던 봄날의 꿈을. 일주일이 지났다. 혜원은 매일 도윤의 명함을 꺼내보았다. 전화를 걸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아닐까? 명주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고민만 깊어졌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였다. 혜원은 놀라서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도윤 씨. 웬일이에요?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지금요? 네. 도서관 앞 카페에 제가 있어요. 혜원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혜원은 서둘러 외투를 챙기고 도서관을 나섰다. 카페는 도서관에서 5분 거리였다. 카페 안 창가 자리에 도윤이 앉아 있었다. 혜원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고맙네. 혜원이 자리에 앉자 도윤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선생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일로 좀 바빴어요.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선생님, 어머니가 그 책 이야기를 하셨어요. 책? 네. 제가 도서관에서 선생님 이름이 적힌 책을 봤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혜원의 손이 떨렸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도윤이 말을 멈췄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셨어요. 혜원은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선생님이 그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혜원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동네 사람들 통해서요. 몇 달 전에 우연히 들으셨대요. 정혜원 선생님이 그 도서관에서 봉사하신다고. 혜원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그 책을? 네. 어머니가 일부러 기증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발견하시길 바라면서.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명주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 도윤 씨, 나는 어머니를 만나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투석도 주 3회 받으시고 체력이 많이 약하셨어요. 혜원은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오래 아프셨어요? 신부전증 진단받은 게 3년 전이에요. 그 후로 계속 악화됐어요. 가족은?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외아들이고요. 혜원은 명주가 혼자 병과 싸워왔다는 걸 알고 가슴이 미어졌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어머니 투석 없는 날이거든요. 토요일? 좋아요. 도윤이 메모를 건넸다. 병원 주소예요. 오후 2시쯤 오시면 돼요. 혜원은 메모를 받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도윤 씨, 정말 고맙네. 천만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뭐예요? 어머니 일기장이에요.
제가 어릴 때 발견했던 건데요. 도윤이 공책을 펼쳤다. 1985년이라고 적힌 페이지였다. 여기 읽어보세요. 혜원은 안경을 쓰고 글을 읽었다. 오늘도 혜원 선생님 생각이 났다. 부산 바다를 보면서도 학교 복도를 걸으면서도 잊으려 애쓰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선생님은 나를 잊으셨을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물방울이 번졌다. 미안해요. 괜히 보여드렸나? 아니야. 고마워. 이걸 보여줘서. 혜원은 공책을 덮고 도윤에게 돌려주었다. 도윤 씨, 어머니는 결혼은 하셨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0에 하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행복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딘가 공허해 보이셨어요. 혜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탓이네.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책 복원가가 된 이유도 어머니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책을 아끼셨거든요. 특히 문학책들을. 그 책들 사이에 어머니의 추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혜원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좋은 아들이구나.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라도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명주를,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선생님,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래, 꼭 갈게. 도윤이 일어났다. 혜원도 일어나 인사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선생님. 도윤이 카페를 나갔다. 혜원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토요일, 이틀 후면 명주를 만난다. 42년 만에 재회.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시에 두려웠다. 늙은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명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원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명주야, 이제 만나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오랜만에 따뜻한 날씨였다. 토요일 아침, 혜원은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설쳤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셔츠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끼우는데 시간이 걸렸다. 너무 긴장하지 말자. 그냥 옛 제자 만나러 가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약속은 오후 2시였다. 4시간이나 남았다. 혜원은 책상 앞에 앉았다. 명주가 쓴 그 책을 꺼내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의 메모를 읽었다. 혜원 선생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만나게 될 거야, 명주야. 혜원은 가방에 책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명주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오후 1시 집을 나섰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다. 지하철 안에서 혜원은 계속 시계를 봤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1시 50분 병원에 도착했다. 큰 종합병원이었다. 입구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셨네요. 응, 일찍 왔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3층 입원실에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307호예요. 도윤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응, 괜찮아. 도윤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들어와. 낮은 목소리였지만 혜원은 바로 알아챘다. 명주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혜원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 쪽 침대에 명주가 앉아 있었다. 휠체어였다. 흰 머리에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랜만이에요, 혜원 씨. 명주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는 명주의 손만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선생님. 도윤이 의자를 가져왔다. 혜원은 명주 옆에 앉았다. 명주야. 겨우 이름을 불렀다. 눈물이 흘렀다. 명주도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아니, 당신도.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도윤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봉사하신다고. 응. 3년째야. 할 일이 없어서. 그 책 받으셨어요? 혜원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이거 일부러 기증한 거지?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이 발견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42년 만이야, 명주야. 긴 시간이었죠. 명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원도 함께 바라보았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어.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행복하셨어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글쎄, 평범했어. 명주는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랬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명주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진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혜원은 명주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나도 그래. 아내에게 미안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침묵했다. 선생님, 제가 가방에서 드릴 게 있어요. 명주가 도윤을 불렀다. 도윤이 가방을 가져왔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선생님께 드리려던 편지예요. 편지? 네. 42년 전에 쓴 거예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혜원은 봉투를 받았다. 노랗게 바랜 봉투였다. 봉투 겉에 정혜원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 읽어보세요. 혜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가 나왔다. 선생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여기 왔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고백해서 선생님께 피해를 드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선생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입장을 이해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선생님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날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 함께 읽었던 시들, 모두 제 보물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문학은 제 삶의 위안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시를 읽었어요. 그날 당신이 떠난 뒤 저는 평생 시를 쓰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당신 없이는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세요. 저는 여기서 선생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1985년 5월 윤명주. 혜원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다. 명주야. 선생님도 그랬어요? 저처럼?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날 이후로 한 줄도 못 썼어. 시도 소설도. 명주가 혜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바보 같았죠. 응, 정말 바보 같았어.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선생님,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정말 다행이야. 혜원은 명주의 손을 쓰다듬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명주야, 건강은 어때? 솔직히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순번을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선생님을 다시 봤으니까요. 명주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42년 전 그날의 미소와 똑같았다. 혜원은 명주를 꼭 안았다. 명주도 혜원을 안았다. 미안해, 명주야. 그때 용기가 없었어. 아니에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42년의 공백이 사라졌다. 선생님, 이제부터라도 자주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매일 올게. 명주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나야말로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그날 이후 혜원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오전엔 도서관 봉사를 하고 오후엔 명주를 만났다. 또 오셨어요? 어제도 오셨잖아요. 명주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기뻐했다. 할 일도 없는데 뭐. 여기가 더 좋아. 혜원은 명주 옆 의자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뭐 읽을까요? 혜원이 가방에서 시집을 꺼냈다. 윤동주 시집이었다. 아, 그 시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억하니? 당연하죠. 다 기억해요. 혜원은 시집을 펼쳤다. 서시를 읽기 시작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명주도 함께 읊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시를 다 읽고 나서 명주가 말했다. 선생님, 이 시 처음 읽었을 때 기억나요? 그럼. 내가 울었잖아. 맞아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17살 학생이 이 시를 이해하더라고. 놀랐어. 명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시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은 알아? 네. 살면서 알게 됐어요.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혜원은 명주의 손을 꼭 쥐었다. 너는 잘 살았어. 부끄러울 것 없어. 정말요? 그래.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사람이었어. 명주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며칠 후 명주의 상태가 악화됐다. 투석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다. 선생님, 오늘은 못 오실 줄 알았어요. 명주가 힘없이 말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내가 어떻게 안 와? 약속했잖아. 혜원은 명주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열이 있었다. 열이 있네. 간호사 불러야겠어.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아니야. 의사 선생님께 말해야 해. 혜원은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와서 명주를 진찰했다. 염증이 있네요. 약 처방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혜원은 명주 옆에 앉았다. 명주야, 힘들지? 조금요. 근데 선생님이 있으니까 견딜만해요. 혜원은 가슴이 아팠다. 명주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내가 더 일찍 찾아올 걸 그랬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명주가 손을 뻗어 혜원의 얼굴을 만졌다. 선생님, 주름이 많아졌네요. 너도 그래. 우리 다 늙었죠. 응. 하지만 마음은 그대로야.
명주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제가 드릴 게 또 있어요. 또? 명주가 베갯니 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이거 제 일기장이에요. 도윤이가 모르는 거예요. 일기장? 네. 1985년부터 쓴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혜원은 공책을 받았다. 읽어도 돼? 네.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혜원은 첫 장을 펼쳤다. 1985년 5월 15일. 부산 바다를 봤다. 파도가 세차다. 내 마음처럼. 혜원 선생님 생각이 난다. 지금쯤 뭐 하실까? 나를 잊으셨을까? 오늘도 편지를 썼지만 붙이지 못했다. 용기가 없다. 혜원은 다음 장을 넘겼다. 1985년 10월 3일. 오늘 중매를 봤다. 부모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착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선생님 아닌 사람과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1986년 3월 20일. 결혼했다. 식장에서도 선생님 생각만 났다. 선생님이 축하해 주러 오시진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오시지 않았다. 당연하다. 혜원은 공책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명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이 그랬으니까. 명주가 혜원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후회 마세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선생님을 사랑했던 건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혜원은 명주를 안았다. 명주도 혜원을 안았다. 나도 그래. 너를 사랑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선생님, 이제 다시 시 쓸 수 있을까요? 명주가 물었다. 뭐? 우리 다시 시를 쓰면 어떨까요? 함께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같이 써보자. 명주는 공책과 펜을 꺼냈다. 제목은 뭐로 할까요? 다시 만난 시간은 어때? 좋아요. 명주가 첫 줄을 썼다. 42년의 공백 끝에. 혜원이 다음 줄을 썼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명주가 이었다. 주름진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혜원이 마지막 줄을 썼다. 하지만 마음은 그날처럼 뛰고 있다. 두 사람은 시를 보며 웃었다. 서툴지만 진심이에요. 그래.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다. 선생님, 오늘도 고마워요. 나야말로. 내일 또 올게. 네. 기다릴게요. 혜원은 명주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명주는 눈을 감았다. 사랑해요, 선생님. 나도 사랑해, 명주야. 혜원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다. 명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함께 있는 지금이 소중했다. 매일 올게, 명주야. 마지막 순간까지. 혜원은 다짐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별을 읽는 마음. 명주의 시 제목이 떠올랐다. 혜원은 별을 보며 걸었다. 명주도 저 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같은 별을 보며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석 달이 지났다. 혜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다. 명주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다. 선생님,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명주가 반갑게 맞았다. 오늘은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다. 응. 날씨가 좋길래 산책하고 싶어서. 산책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휠체어로 나가도 된다고 했어. 명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나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봄바람 좀 쐬자. 혜원은 간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명주를 휠체어에 앉혔다. 담요로 무릎을 덮어주었다. 추우면 말해. 네, 선생님. 병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벚꽃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다. 와, 벚꽃이 피었네요. 명주가 감탄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예쁘지?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혜원은 벤치에 앉았다. 명주의 휠체어를 옆에 놓았다. 명주야, 기억나니? 우리 학교 뒤편에도 벚꽃나무가 있었잖아. 기억나죠? 거기서 선생님이랑 처음 긴 대화를 나눴어요. 맞아. 내가 윤동주 시집을 읽고 있었지. 네. 선생님이 다가와서 좋은 시인이지 하셨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42년 전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명주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그때가 가장 순수했어. 꽃잎 하나가 명주의 무릎에 떨어졌다. 혜원이 집어 명주의 손에 올려놓았다. 간직해. 우리 추억처럼. 네. 명주는 꽃잎을 소중히 쥐었다. 그때 도윤이 정원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도윤아, 왔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윤은 혜원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요즘 자주 보게 되면서 더 친해졌다. 도윤 씨, 앉아요. 혜원이 벤치를 가리켰다. 도윤이 옆에 앉았다.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명주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엄마 행복해.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저도 기뻐요, 어머니. 도윤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뭔데? 제가 복원한 책이에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쓰신 시들을 모은 거예요. 혜원은 책을 받았다. 표지에 별을 읽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네, 어머니 시집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혜원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명주의 필체로 쓴 시들이 가득했다. 명주야, 이렇게 많은 시를 썼어? 어릴 때요. 선생님 만나기 전으로. 혜원은 시를 하나 읽었다. 그대의 목소리. 교실에 울려 퍼질 때 내 마음도 함께 울렸다. 시의 의미보다 그대의 눈빛을 읽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건 나에 대한 시야?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17살 때 썼어요. 이렇게 좋은 시를. 혜원은 책장을 넘겼다. 20편 넘는 시가 있었다. 도윤 씨, 이걸 정리하느라 힘들었겠어.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어머니 마음을 알게 돼서. 도윤은 명주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어머니가 가끔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보시는지. 명주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내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는 최고의 엄마예요. 다만 어머니도 행복하셨으면 했어요. 도윤이 혜원을 보았다. 선생님 감사해요. 어머니를 웃게 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명주가 잘 살았어.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뭔데? 이 시집 도서관에 기증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혜원은 명주를 바라보았다. 명주야, 괜찮겠어? 명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 시들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럼 윤명주 문학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요? 도윤이 제안했다. 문학 코너? 네.
어머니가 사랑했던 책들과 어머니 시집을 함께 모아두는 거예요. 혜원은 손뼉을 쳤다. 좋은 생각이야. 도서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명주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도윤아. 선생님도. 어머니 사랑해요.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다. 명주도 아들을 안았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도윤 씨, 너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배웠어요. 내가? 네.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혜원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이 정원을 물들였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실까요?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자. 도윤이 휠체어를 밀고 혜원이 옆에서 걸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명주가 말했다. 선생님, 저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 아직 시간 많아. 선생님, 저 알아요. 제 몸이요. 명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후회 없어요. 선생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혜원은 명주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후회 없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세 사람은 함께 탔다. 거울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늙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젊은이.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아, 엄마 자랑스러워. 저도요, 어머니. 혜원은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병실에 도착했다. 명주를 침대에 눕혔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내일 또 올게. 네. 기다릴게요. 혜원은 병실을 나섰다. 도윤이 따라 나왔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악수했다. 따뜻한 악수였다. 혜원은 병원을 나섰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명주야, 우리 조금 더 함께 있자. 조금만 더. 혜원은 별을 보며 걸었다. 가슴이 벅찼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금 가겠네. 혜원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다. 중환자실 앞에 도윤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생님, 명주는? 지금 안에 계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혜원은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명주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명주야. 혜원이 침대 옆에 앉았다. 명주가 천천히 눈을 떴다. 선생님, 오셨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응, 왔어. 혜원은 명주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늘었다. 선생님, 미안해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무슨 약속? 함께 더 있기로 한 거요. 눈물이 명주의 뺨을 타고 흘렀다. 괜찮아. 우리 충분히 함께 있었어. 아니에요. 더 있고 싶어요. 명주가 혜원의 손을 꼭 쥐었다. 힘이 없었지만 절박했다. 선생님, 저 후회 없어요. 진짜예요. 나도 후회 없어, 명주야. 그동안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명주는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벗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명주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 하나만 들려주세요. 시? 네. 우리가
좋아하던 시오.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읊기 시작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주도 함께 읊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시를 다 읊고 나서 명주가 웃었다. 예쁜 시죠? 응, 정말 예쁜 시야. 선생님 저 별이 될게요. 뭐? 밤하늘의 별이요. 그럼 선생님이 저를 볼 수 있잖아요. 혜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명주야, 울지 마세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명주는 혜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알아요. 다 알아요. 명주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다시 떴다. 도윤이 불러주세요. 혜원은 도윤을 불렀다. 도윤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도윤아, 그동안 고마웠어.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 가지 마세요. 도윤이 울었다. 명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먼저 가서. 엄마, 도윤아, 선생님 잘 모셔드려. 약속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명주는 혜원을 보았다. 선생님, 제 시집 도서관에 꼭 비치해 주세요. 그럴게. 약속해. 그리고 가끔 읽어주세요. 제 시들을요. 매일 읽을게. 명주는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선생님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꼭 만날 거야. 그때도 선생님 제자로 태어날게요. 그래. 그때는 내가 용기 낼게. 약속이에요. 명주는 혜원과 도윤의 손을 함께 잡았다. 고마워요. 두 분 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명주야. 혜원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윤명주, 향년 63세. 세상을 떠났다. 혜원은 명주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선생님, 도윤이 혜원의 어깨를 안았다. 두 남자는 함께 울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지인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명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분이셨죠. 사람들이 말했다. 혜원은 묵묵히 들었다. 사흘 후 명주는 화장됐다. 유골함을 들고 혜원은 명주가 좋아하던 바다로 향했다. 어머니, 여기가 좋으시겠어요. 도윤이 말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혜원은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바람이 불어 제가 하늘로 날아갔다. 명주야, 자유롭게 날아가. 혜원은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선생님,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 달 후 도서관에 윤명주 기증문학 코너가 생겼다. 명주의 시집과 그녀가 사랑했던 책들이 빛이 됐다. 선생님,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도윤이 코너를 보며 말했다. 그래. 명주가 웃고 있을 거야. 혜원은 매일 그 코너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에게 설명했다. 이 시는 윤명주 선생님이 젊었을 때 쓰신 거예요. 아름다운 시네요. 사람들이 감탄했다. 혜원은 뿌듯했다. 어느 날 한 여고생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 시집 빌려갈 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읽어봐. 여학생은 시집을 펼쳐 읽었다.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이 시인 누구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주 특별한 사람.
어떤 분이셨어요?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 진심으로.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집을 빌려갔다. 혜원은 혼자 앉아 명주의 시집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그대의 목소리. 교실에 울려 퍼질 때 내 마음도 함께 울렸다. 혜원은 눈을 감았다. 명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명주야, 이번 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자. 혜원은 조용히 속삭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혜원은 펜을 들었다. 오랜만에 시를 쓰기로 했다. 종이 위에 제목을 적었다. 시간의 서가에서. 그리고 첫 줄을 썼다. 42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우리는 책장 사이에서 영원을 약속했다. 혜원은 계속 썼다. 명주와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시간이 흘렀다. 혜원은 여전히 도서관에 있었다. 명주의 코너를 지키며 그녀를 기억했다. 밤이 되면 하늘을 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명주야, 내가 저 별이구나. 혜원은 미소 지었다. 잘 자, 명주야. 나도 곧 갈게.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명주가 항상 함께 있었다. 마음속에. 그리고 밤하늘의 별로. 혜원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꿈에서 명주를 만났다. 젊은 모습의 명주였다. 선생님, 기다렸어요. 미안해. 늦었지? 아니에요. 이제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벚꽃나무 길을 따라 영원으로.